네, 투자를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입니다. 자, 오늘도 SK바이오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SK바이오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상장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일 날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흥행으로 IPO를 마감을 했죠. 공모주 시장에서 기록을 세우면서 성황리에 SK바이오팜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뭐 얼마나 배정이 될진 알 수 없지만 투입된 비용 대비해서 받는 주식수는 얼마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SK바이오팜 청약에서 내가 건질 수 있는 어떤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상장되는 날 한번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어떠냐. 할 수만 있다면 좋겠죠. 왜냐면 SK바이오팜은 지금 공모가가 49,000원이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7월 2일날 상장이 된다면 공모가에서 100% 상승한 98,000원으로 아마 시초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점상한가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그 정도 될 수 있잖아요. 뭐 점상한가를 치게 되면. 근데 물량을 여러분들 추격 매수해서 내가 매수할 수 있을지가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두 번째 시간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급할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개인들만 이렇게 뜨거운 거죠, 어떻게 본다면. 뭐냐면 유통주수가 많지 않거든요, SK바이오팜이. 보통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랬었고, 코오롱 티슈진도 그랬었습니다만, 묶이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뭐 대주주, 그죠? 뭐 특수관계인, 또 우리 사주. 거기다가 이번에 기관들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의무 보유 확약, 보호 예수. 뭐냐면, 너도 나도 기관들도 더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예수 기간 의무 보유 확약에 관련된 그런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물량이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체 상장된 주식 중에서 유통 주식의 약 20% 정도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기관들 보호예수 물량이 묶이면 유통지수는 약 5% 정도밖에 안 돼요. 더더욱 우리가 매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또 전망이 되죠. 자, 유통지수가 많지 않다라는 점은, 그렇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시작을 해봐야 알죠.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자, SK바이오팜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그렇게 지금 화려하게 성장성과 맞물려서 주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움직일 수 있을지, 뭐 가능성은 없지만 코오롱 티슈진처럼 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뭐 코오롱 티슈진처럼 되진 않겠죠. 그쵸? 이 인보사도 사실은 굉장히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가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상장이 될 때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렇죠, 지금은 거래 정지가 지금 1년 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했을 때, 또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했을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SK바이오팜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험 VIP 회원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세요, 여러분들. 뭐 불편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무슨 유료 모집을 하냐. 회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금방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이렇게 읽어보시고 뒤쪽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SK바이오팜 IPO 역대 최대 청약 기록을 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청약에 참여를 해서 나한테 몇 주가 돌아올 수 있을지 여러분 다 계산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얼마 안 되죠. 그렇죠? 들어간 어떤 금액에 비하면. 자, 청약 증거금이 제일모직대가 30조 649억 원이었어요. 제일모직, 지금 삼성물산이죠. 그죠? 합병이 됐으니까. 이 당시에도 정말 재밌는 얘기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거 청약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한번 전화가 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이 정도로 뜨겁구나, 전 국민이. 자, 근데 SK 바이오팜은 그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나쁘지가 않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기타 다른 종목군들, 알테오젠,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 SK 바이오팜이 참 시적절하게 좀 IPO를 성공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제일모직, 삼성물산을 뛰어넘는 그런 청약 증거금, 거의 31조 육박하는 청약 증거금이 들어왔고요. 청약 경쟁률도 제일모직 때가 194.9대 1. 이번에 SK 바이오팜은 323.02대 1. 그죠? 그러니까 이 물량 수량 확보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을 가지고 이걸 좀 청약하기도 어려우니까, 물량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SK 쪽으로 지주사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물론 이제 상장되면 75%로 지분이 줄죠. 하지만 최대 주주인 SK 주식까지도 지금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뭐 크게 관계가 없지만 같은 어떤 계열사라는 그런 어떤 그 부분 때문에 SK 케미칼이라든가 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또 SKC 솔믹스, SK 디스커버리, 이런 종목군들까지 25일 지난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하는 그런 어떤 기록적인 상황도 연출이 됐습니다. 자, 6월달만, 어제까지 기준으로 6월만 놓고 보게 되면 이 SK 주식을 갖다가 개인들이 5,789억 원을 순매수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25일 어제까지 5,700억. 5월 달에는 2,50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2배가량 지금 SK 매수한 규모가 늘어났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왜? SK 바이오팜을 청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보다도 돈을 넣은 거에 비해서 경쟁률이 워낙 크니까, 얼마 내가 매정을 못 받았으니까, 이 이익이 SK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죠.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거의 5,700억, 5,8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개인들이 5월 달에는 2,500억이었는데, 사실 개인들이 SK 지주사를 갖다가 5년 내 최대로 매수를 했다는 그런 기록까지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은 어땠습니까? 외국인들도 6월 25일 날만 약 3,000억 가까이, 2,900억이 넘는 그런 순매수를 기록을 했어요. 그날 삼성전자 1,500억 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동학개미운동,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인 삼성전자보다 외국인들이 2배가량 SK를 더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2014년 6월 이후로 외국인들도 SK 주식을 제일 많이 산, 그죠? 그런 기록적인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두 SK 바이오팜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긴 어렵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SK 바이오팜의 청약이 어려우니까 SK를 사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많이 받았는데, SK가 이미 지난 3월 19일 저점 대비 300%죠? 3배가량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 6월 25일 날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5년 내 최대 순매수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더 갈 수 있지만 이제 좀 쉬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봐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한다는 건 좀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이제 SK 바이오팜이 또 상장돼서 지속적으로 뭐 상한가를 며칠 계속 친다라고 한다면 SK가 다시 불을 뽑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꼭 권하고 싶지 않고요. 특히 SK 바이오팜 그런다 어떡하냐, 길게 보고 SK 바이오팜의 어떤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즉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이 그런 어떤 뉘앙스로 우리가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그렇죠, 자리 잡은 다음에 사셔도 괜찮다. 살 기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만약에 뭐 보호예수 물량 나오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기관들 보호예수 물량 나오기 시작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때 되면 또 주가가 물량 부담 때문에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물량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넘길 필요는 없다. 자, 이 얘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SK 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현황 이렇게 나왔죠. 기관들 경쟁률이 800대 1이 넘었었어요. 그죠? 그 역대 IPO 사례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제일모직이 194대 1이었고요. 그 전에 삼성 SDS가 134대, 이때도 어마어마했죠. 청약 증거금이 15조, 제일모직 때 30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6년도 11월 달에 그때 45대 1,
6조가 몰렸고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2017년 7월 달이죠. 7대1 7천억 정도가 지금 모였어요. 자, 어디에 전철을 밟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셀트리온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코오롱 티슈즈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SK바이오팜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여러분들. 그래서 기업 가치가 거의 6조 이상 지금 평가를 받거든요. 왜냐면 IPO, 즉 상장되기 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신약이 무려 2가지나 되잖아요. 그죠? 엑스코프리, 그다음 뭐 수노시 2가지란 말이에요. 기면증 치료제 수노시. 엑스코프리는 그렇죠. 뇌전증, 우리가 이제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그 FDA에서 승인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이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초기 물질부터 임상, 1상, 2상, 3상까지를 단독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이게 기록적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6조 이상으로 지금 평가를 현재 가치로 보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공모가 가치가 2조, 3조 정도 4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업 가치 대비해서 공모가가 싸니까 아파트 청약이랑 똑같아요. 평당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인데 평당 2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의미로는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단기적인 거품은 피할 수가 없다. 그 거품에 여러분들 휘말리면 또 골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2016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당시 얘가 16만원 선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된 걸 제 기억이 나는데 초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2017년도 5월부터인가요? 그죠? 한 6개월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16만원대가 2018년도 4월 되니까 57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 이제 뭐 고평가 논란, 고퍼주, 고PBR, 지금도 퍼가 엄청 높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이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돼 주면서 이런 논란이 조금씩 이제 좀 불식되고 있는데 어쨌든 16만원짜리가 57만원까지 올라가서 근데 그때 분식회계가 터지죠. 그죠? 뭐 이 정부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아무튼 분식회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반토막이 나죠. 지금은 어때요? 80만원을 넘어서는 강세로 반전이 되죠. 지금도 고평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바이오는 고평가 버블이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 코오롱 티슈진은 어땠을까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거는 그렇죠. SK바이오팜과 똑같아요.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오롱 티슈진은 코오롱의 미국 자회사죠. 그죠? 인보사라고 하는 관절염 치료제. 근데 이게 사실 성분이 변경이 됐다라고 상장 이후에 이게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도 상장되고 나서 한 며칠은 올랐는데 머지않아서 이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판매가 중단이 됐죠. 그래서 작년 5월 28일 이후로 코오롱 티슈진은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근데 지난 4월 달에 미국에서 임상 3상을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계사죠. 뭐 코오롱 생명과학원 뭐 상한가를 한 며칠 또 기록하기도 했어요. 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또 3상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코오롱 인부사처럼 뭐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전례도 있다. 특히나 여러분들 주목해봐야 되는 건 SK바이오팜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코오롱 티슈진은 상장 이후에 급등은 없었어요. 천천히 올라갔고 또 빠졌다가 지금 뭐 코오롱 티슈진이 회복 못하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도 처음에는 조금 밀렸다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또 크게 빠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뭐냐면 기대보다도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특히나 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직판 체제에 대한 성공 여부가 또 불투명하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바이오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오롱 티슈를 비교한 겁니다. 표를 여러분 한번 방송을 다 들으시고 나서 중요한 내용 들으시고 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주주를 보게 되면 SK가 75%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눠서 갖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은 코오롱하고 이제 대표이사 이렇게 또 코오롱 생명과 이렇게 지분을 좀 나눠 갖고 있죠. 영업이익을 보시면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흑자로 전환이 돼서 2020년도 본격적으로 실적을 거둬들이는
그런 해가 되고 있죠. 최근에 뭐 CMO 관련돼 수주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바이오에서 80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만약에 SK바이오팜도 지금 이 뇌전증 치료제라든가 기면증 치료제 외에 지금 현재 임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좋은 소식들이 들리게 되면 그 가치는 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배트를 좀 길게 잡고 SK바이오팜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요행, 투기적으로 그냥 단기적으로 호박 오르는 걸 갖다가 내가 먹고 온다는 그 욕심 말고, 그렇죠. 좀 여유있게 SK바이오팜을 좀 보시는 것이. 그러면 매수도 우리가 급하게 안 따라 해도 돼요. 청약 몇 주 못 받았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SK바이오팜의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FDA의 승인을 받은 게 솔리암페놀이라고 하는 기면증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라이센스 아웃을 했죠. 미국 바이오 회사에다가. 그래서 로얄티를 계속 받고 있고요. 세노바메이트는 직판 체제로 갑니다. 자, 직판 체제가 유리한 게 뭐냐면 엑스코플이죠. 독자 개발한 혁신 신약이에요. 특히나 이 간질 환자, 뇌전증 환자의 발작 빈도를 줄이는데 효과와 안정성이 모두 입증이 된 그런 신약이죠. 이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이에요. 중추신경 관련된 어떤 약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질환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를 사용하는 어떤 그 의사들도 소수 전문의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영업사원으로도, 적은 수의 영업사원으로도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이 엑스코프리는 독자적으로, 그죠? 직판 체제에 나서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마케팅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약을 잘 만드는 거 하고 잘 파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케팅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초기에 이 바이오시밀러 직판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외국계 이제 제휴를 했었는데 외국계 그 제약회사랑 아주 불리했죠. 그죠? 이제 점점 유리한 어떠한 마케팅 방법으로 이제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SK바이오팜도 이 약을 잘 만드는 거 하고, 그죠? 판매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직판 체제가 만약에 자리를 잘 잡으면, 그렇죠, 수익은 대박이죠. 여러분 판매하는 데다 얼마나 많이 띄워주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SK바이오팜, 예전에 셀트리온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 존슨앤존스라든가 다국적 제약회사는 다 아니까 그쪽 이름을 빌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적은 수의 영업사원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 되겠고요. 또한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가격에 포함된 리베이트. 미국 의약품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게 사보험이에요, 여러분들. 사보험, 공보험. 이 사보험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리베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엑스코프리가 임상 중에 사람이 한 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죠? 소송 중이에요, 지금. 근데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에서 이거 다 아는데 FDA 승인을 줬다라는 건 뭐냐, 큰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임상 1상에서 사망자가 나는데 임상 1상은 보통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2016년도 소송을 해서 지금도 진행 중인데, 만약에 손해배상을 지급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험 내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큰 어떤 부담은 없다. 이 부분 한번 우리가 나중에라도 SK바이오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SK바이오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를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돼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비교하는 건 뭐냐면 이 SK가 그동안 조용히 얌전히 최태은 회장이 SK바이오팜, SK바이오텍을 키웠죠. 그쵸? SK바이오텍은 뭐냐면 SK바이오팜에서 분사가 된 CMO 회사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SK바이오텍 같은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있잖아요. 그죠? 바이오시밀러 연구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그렇죠. SK바이오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해서 관심들이 워낙 많으셔서 제가 이제 세 차례에 걸쳐,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다 찾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절대
투기로 SK바이오팜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설레처럼 그렇게 좀 긴 안목으로 배틀을 좀 길게 잡고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자, 체험 VIP 여러분들 3개월에 100만원입니다. 현대투자연구소, 제가 몸담고 있는 현대투자연구소에 정회원들이 받는 그런 문자 서비스를 3개월 동안 체험하는 비용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시고 그 전화번호로 성함하고 포트폴리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